예,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TTA 표준화본부 표준기획단장입니다. 김대중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ICT 표준화 전략 2024인데요. 이게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전략을 이제 배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7권으로 구성되고 몇천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고 금방 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보도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이 이 전략을 볼 때 좀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고서로 할 때 어떻게 활용해서 보실지 그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희진 교수님이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이제 표준이 상호 운용성과 제품 품질에 관련된 거였다면, 향후에는 이제 안보라든가 기술 패권 경쟁, 좀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표준화 전략도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 가지 구조 개선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방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말씀 드릴 사항은 없지만 금방 미국에 관련해서는 CET 표준 전략이라는 걸 24년도에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 정부가 국가가 표준을 이제 리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표준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주도로 표준을 개발을 하되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한 CET라 해서 이제 크리티컬 앤 에머징인데, 그러니까 핵심 그리고 이머징, 부상하는 기술에 대한 거고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이 두 번째는 이것에 앞서 CET 표준 전략 발표하기 전에 22년 10월 달에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터지라 해서 이것은 10년의 어젠다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상관없이 향후 10년 동안 가져갈 미국의 어젠다입니다. 국가 안보 전략에도 이제 기술 섹션이 있고 기술 섹션에 표준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표준을 이제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세 가지를 앞서고 있죠. 5G, 그리고 2차 전지, 드론. 세 가지 산업에서 앞선 게 그냥 기술 퍼포먼스나 시장에서 이렇게 진 게 아니라 그것은 거버넌스의 문제까지 이제 앞서고 있다. 거버넌스 문제를 뺏겠다는 생각에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하에 22년 10월 달에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그 이후로 5월 달에, 23년 5월 달에 CET 표준 전략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버넌스를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어떻게 되찾을 거에 대한 전략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IT에 관련된 그리고 ISO 사무총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리더십에 대한 라인업도 완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유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표준을 일종의 표준을 잘 이용을 하죠. 규제의 전 단계로서 표준을 이용하는 게 유럽. 거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디지털 싱글 마켓의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관련된 RDS 200이라든가 또 탄소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을 다 표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근간은 연구 혁신 결과의 가치화, 가치화라고 해서 그걸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모토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중국은 이제 아까 이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CET 전략을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번부터 7번, 8번까지 있네요.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상 관계상 이제 생략하겠는데 이제 보면은 다 이게 국가 안보에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혁신 기술인데 조금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는 분야이거나 아니면은 산업계 전반에 과학적인 혁신 기술을 이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 그래서 그게 보면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AI 머신러닝, 위치 경로 시간, 디지털 신원 블록체인, 양자 정보 기술, 그리고 ICT나 아니면 생명공학, 청정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보면 크게 이제 그 인사이트를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각각의 제너럴한 내용이지만 그 이제 이면을 살펴보면 통신에 관련돼서 오란 아까 김동 교수님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 차세대 통신 경쟁이라든가 그 반도체 뭐 AI 반도체 기반이 되죠. 그 이것을 법으로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GPAI라든가 JTC와 IEEE 주도를 하고 있고 ITU의 중국 활동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제너럴한 그 어젠다를 설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대응을 쭉 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의 그림이 이제 4대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과 표준을 연계하겠다. 그리고 아까 like minded country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진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런 가치를 가지는 나라와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야 같이 이제 뭐 그 표준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예, 트럼프 정부 때는 무역 전쟁에 이제 그 했지만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동맹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그 수단으로 표준을 이용해서 이제 표준 거버넌스를 하겠다는 거고요. 참여 부분도 이제 뭐 여기 리더십을 확보한다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을 많이 키운다든가, 그러니까 민간 표준 개발을 이렇게 인커리지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력도 마찬가지 신규 인력 양성. 이게 사실 TTA나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런 4가지 어젠다를 놓고 지금까지 이제 TTA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봐서 더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그 표준과 그 R&D의 연계 부분을 많이 여러 가지 이제 기본 계획이나 권리장정, 육성 방안, 디지털 전략, 육성 보호 전략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원래 이런 정책 전략이라는 건 좀 선언적인 내용인데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했고 사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표준화 전략에 관련된 정책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근간해서 TTA가 이제 정책 지정 과제로 표준화 전략을 만들고 이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TTA가 만드는 부분을 뒤에 소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24 ICT 표준화 전략의 큰 목적은 이제 3가지, 지향점은 3가지입니다. 이제 정부가 어떤 그 정책을 만들 때 표준화에서는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되는 그 지원, 그리고 2번째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표준을 성과로 내게 하기 위해서 표준 R&D를 연계할 때 이게 참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 3번째는 민간 표준화에 여러 가지 산학연이 뭐 국가 R&D를 하든 아니면 민간 R&D를 하든 여러 가지 그 이제 기획을 할 때인데 거기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쪽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조사 분석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받고 뭐 로드맵 전략맵 개발하고 이제 이런 절차인데 특히 이 부분은 IC 시스템 어프로치라는 그 표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절차에 따라서 어떤 로드맵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표준이 있거든요. 그걸 좀 차용을 했습니다. 스텝 2가 다른 건데요. 그 유스 케이스 분석을 했는데 우리는 분류체계 모델링을 통해서 결국은 로드맵을 개발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스텝 4의 그 표준 갭 분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은 표준이 무엇인지를 파인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점 추진 방안은 앞서 그 여러 가지 6+6 디지털 표준화 전략 수립이라고 했는데 6개의 디지털 혁신 기술, 그 6개의 인프라 기술로 분류를 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겠다. 이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략과 R&D의 연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3번째는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뒤에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준화 전략 책자를 보면 여기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로드맵과 전략맵이라는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로드맵은 좀 중장기
4년을 놓고 이렇게 4년 동안을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선제적인 표준 R&D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거고요. 전략맵 같은 경우에는 2년의 단기의 어떤 국제 표준화 선도 전략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해서 이 총 12개인데 6대 디지털 혁신 기술은 인공지능, 데이터, 이동통신, 양자정보통신,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보안 여기에서는 로드맵을 개발했고요. 그 기반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지능형 네트워크, 전파자원 환경, 방송 미디어, 블록체인 이 6개에 대해서 전략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혁신 기술과 기반 기술에 나온 여러 가지 항목을 다시 짬뽕을 해서 이렇게 매트릭스화해서 어떤 융합 서비스에 해당되지를 봐서 매트릭스를 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자를 보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로드맵, 그리고 전략맵도 이런 책자로 구성되어 있고 활용맵은 이 2가지를 매트릭스화해서 이렇게 활용맵으로 만들었다. 그것과 별도로 ICT 표준화 이슈 보고서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데 새롭게 뜨고 있는 분야 있잖아요. 좀 애매한 부분. 뭐 미래 모빌리티라든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우주통신 이런 부분은 이슈 보고서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화 전략 후보 항목이 33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전략 항목이 156개 나왔는데 여기 표준화 전략 후보 항목과 전략 항목의 정의가 있는데 표준 전체 풀이 332개에서 156개를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신규 도출 표준화 전략 항목, 작년 대비 총 75개 48%가 새로운 표준화 항목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통계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노란색, 녹색, 파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이 의미하는 부분은 신규 표준화 대상 기술이고 뭐 녹색은 표준화 로드맵의 표준화 대상 기술 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시다시피 로드맵의 표준화 대상 기술 결과고요. 총 75개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해가지고 표준 R&D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방법은 책자를 보시면 뭐 이런 이제 툴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R&D 추진, 기술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R&D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고요. 기술 성숙도가 좀 중간 단계인 건 R&D하고 표준 R&D를 동시 추진해야 된다. 3번째는 이미 기술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표준 R&D, 표준 개발을 해야 된다. 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75개 항목이 이 3가지 항목에 따라서 구분이 돼서 여기에 중간에 나와 있는 XY축,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돼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 요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략맵의 표준화 항목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6대 디지털 기반 기술 분야 진행적인 표준 워크 아이템을 도출하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총 81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해서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니, 강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 수용이나 뭐 지속 확산 공략으로 가야 된다. 그런 카테고리를 5가지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이제 중간에 나온 XY축, 국내 역량, 높음, 보통, 낮음, 그리고 표준 단계에 따라서 초기 진행 완료, 여기에 따라서 총 81개를 분류를 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로드맵과 전략맵이고요. 총 이제 75개와 81개를 다시 국내 12개의 융합 서비스로 분류하고 도식화시켰습니다. 그래서 ICT 융합 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글자로 보면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5번째 공공안전 재난 예방 ICT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융합 서비스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정의가 이런 거고 여기에 대한 표준 현황이 방송 미디어 표준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여기에 도출된 로드맵 항목과
전략 항목이 무엇인지를 이 그림 안에서 이제 아주 점점으로 보이는데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보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이제 그 국가 연구 개발과 표준화 전략을 좀 연계를 하기 위한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EU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Code of Practice on Standardization in the European Research Area에서 이제 권고, 뭐 기준, 그 코드가 이제 그 강제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만 뭐 실행 방안에 대한 권고, 뭐 그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EU 집행위원 권고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당신이 연구 개발할 때 표준은 어떻게 표준화하고 연계를 시키라는 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 사항으로 또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R&I 표준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그 표준 컨설팅 프로그램, 그 R&I 표준 연계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데, 전문가 그 국제 출장 지원이라든가 그 중소기업이나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번 그 아마 GISC 그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은 지금 좌정하시는 이현욱 단장님께서 다 지금 하고 계신 분야고요.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시면 표준화 예산이 국가 R&D가 31조인데 그중에 ICT R&D가 1.43조입니다. 근데 표준화는 320억도 아니죠. 뭐 한 300억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표준화 자체로만으로 표준을 전부 개발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국가 R&D에서 표준화 관련된 그 연구 기술 개발 과제가 표준화와 관련된 표준화를 해야 될 부분이면 거기서 성과로 나와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또 뭐 IITP나 과기정통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R&D 표준 연계 비율을 보면 과기정통부 5.5%, 산업부가 좀 1.4% 정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연구성과 평가법이라든가 여기 연구개발 혁신법에 보면 표준도 연구개발 성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 프로모션을 통해서, 사실 기술 개발이 그냥 사업화로 가게 되면 사업화에 뭐 갈라파고스에게나 일종의 시장에 마켓이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일단 표준이 되고 나서 사업화가 된다면 그것은 더 오래 가거나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일 수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TTA나 이제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이제 그 유럽에서 그린 그림을 좀 따라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R&D에서 이제 신규 분야, R&D는 이제 뭐 신규 분야 발굴을 해서 프로그램의 제안서 작성하고 프로젝트 수행하고 프로젝트 결과물 보호 확산 구현하고 프로젝트 평가. 중간에 이제 유럽은 여기에 그 다 아구를 맞춰가지고 중간중간에 필요 표준을 필요 검색하거나 선정기술 표준화 연계까지 하거나 결과물의 표준화 추진하거나 표준 및 표준화를 전파를 하거나 이렇게 쭉 아구를 맞춰서 항상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TTA나 그 과기정통부도 그 기존 표준 및 필요 표준 검색은 표준 구조 모델 개발,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화 전략의 표준 구조 모델 다 나왔고 30여 개를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표준 구조 모델에서 이제 이게 보시면 대표 홈페이지에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면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있는 표준과 없는 표준을 다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트리 구조로 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할 때 표준화 연계과제를 지금 IITP와 그 PM님들과 협력을 해서 그 연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로드맵 항목 75건에 대해서 그 IITP PM님들한테 던졌고 표준 연계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결과물의 표준화 추진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표준 전문가 매칭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표준 컨설팅이라든가 유통관리 전 단계 이런 부분은 이제 표준 R&D 표준 연계과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좀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향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특히 뭐 R&D 3년에 끝나는데 표준은 5년 걸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표준에서 그 표준화 과제를 신규로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하여튼 좀 번딴 그림인데
하여튼 아구를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과제에서 표준 연계 수행은 이제 부담을 경과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R&D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표준 전문가 매칭 지원이라든가, 표준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R&D 후속 지원, 성과 관리, 금방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계획을 하고 전략을 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생태계 실행 구축 방안이라고 했는데, 이거 잠깐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 R&D 기술 개발하고 표준 연계 과제가 되면 그 부분을 성과 추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략 개발이 되고 ICT 그게 이제 ICT R&D 과제에 대해서 그게 표준 연계 과제로 되면 오른쪽 위쪽 부분에 이게 NTIS에서 이게 그 전략 기반 R&D 과제의 채택이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됐다면 그게 과연 잘 되고 있는지 국제표준화 기구 현황 점검을 통해서 진흥에 대한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추적을 해서 추적이 되면 그 성과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표준 성과에 대해 성과 검증을 한 다음에 다시 표준화 전략에 반영하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을 좀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올해부터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완성이 되려면 3년 정도, 적어도 3년은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퍼즐식으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 아까 국가연구에 31조, 그 ICT R&D가 1조 가량 되는데 그 종합적인 R&D 투자 방향 제시하는 이제 연초 문서가 있습니다. 이때 그 25년도 연구 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 이제 표준 R&D 연계과제 명시 반영해서 전체 그 연구과제 수행 책임자들이 약간은 맨데이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걸 참조해서 좀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그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개정을 통해서 뭐 의무화를 시킨다는 부분, 뭐 의무화를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한번 리마인드 시킨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침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R&D 수행관리 지침 개정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또 표준 R&D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위에 제도적으로 이걸 계속 성과 추적하고 전주기 확산해서 어떤 제도가 더 필요한지 계속 고민을 해보고 이제 제도 개선을 검토해서 좀 추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